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너무 형식적이죠? 안녕하세요. 저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오늘 할 아파트가 어딘가요? 오늘은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단지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막 사전점검 직전에 분석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젊은 입주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다른 단지 영상도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좀 미공개통의 젊은 부부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입주는 조금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1년씩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가구와 커튼은 한 2-3개월 이내는 지금 결정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염 실장님. 아무래도 입주 기간이 다가오면 준비할 게 워낙 많으니까 조금 가벼운 것들을 먼저 처리해 두시고 하시려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죠. 참고적으로 소개를 너무 간략하게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영상을 미리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인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가구 공장 아들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표자가 됐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OEM 생산도 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도 만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소파, 식탁, 그 다음에 붙박이 이런 종합적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데,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미리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고 다 판단을 하셨거든요. 저희 고객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제 커튼 공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더 커튼이라는 곳에 뭐 염대성 실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표로 있는 상담부터 뭐 실측까지 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탄에서 신축이 처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 뭐 꼭 신축, 구축 따질 것 없이 동탄 1, 2에서는 오래됐죠. 커튼하면 염 실장이죠.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간적으로도 한 14년 동안 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재구매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많이 이제 또 뵙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전하고 이제 저희가 좀 달라진 게, 미리 입주민들이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공부를 해서, 수학으로 따지자면 덧셈 뺄셈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느 정도 적분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 일단은 단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염 실장님?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를 오늘 분석을 할 건데, 총 세대수는 999세대, 거의 1000세대에 가깝게 그냥 1000세대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분포도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84 타입 그리고 84A 타입에 거의 전체 세대의 반 이상이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 59ABC, 그 다음에 84ABC, 그 다음에 제일 큰 평형 111 타입으로 총 999세대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대단지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아까 이제 예행 연습을 할 때 이제 그 VR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84A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아쉽긴 아쉽지만, 요즘에 롯데가 생각보다 그런 VR을 많이 해주진 않더라고.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동탄형 롯데캐슬 때도 모든 평형 때 그 VR이 없었잖아요. 65 타입 아예 이제 없었고, 뭐 한 84 타입 정도만 딱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59하고 84하고의 자재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강마루라든지 이런 색깔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VR은 맨 마지막에 평면도 먼저 보시고 평면도부터 보실게요. 자, 59A 타입이죠? 포배 구조네요. 가장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죠. 요즘에 저희들이 봤던 59 타입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예요. 왜냐면 3베이 구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 분석 영상 보시면.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 염실장하고 제가 무조건 포지티브한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대비를 하는 마인드로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조심해 주세요라는 말투를 쓸 거니까 그건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좀 이과스럽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들은 많이 좁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59A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84A하고의 차이라면 각각의 방이 30cm가 더 좁아요. 그래서 어떤 침대 같은 거를 놨을 경우에 뭐 여기에 책상 사이에는 의자 진입 반경 같은 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30cm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59A라고 해서 신혼부부들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4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성 가구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 영상 끝나고 저희가 어떤 주문 제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튼을 집어넣는 그런 사진 몇 가지를 저희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좁으니까 가구를 막 미리 가구점에서 봤던 크기로 집어넣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봐요. 제가 가구부터 끝낼게요, 염실장님. 예? 식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롯데 계열들의 특징이 소형 평형대일수록 세로로 놓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좀 가로로 놓고 싶어 하는데 가로로 놓게 될 경우에는 정말 한 1200, 1300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그래도 한 1300, 400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의자 2개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하신 분들이 요즘 많진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건너편에 있는 안방 쪽에 있는 아트월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뭐 뷰에 의해서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게 되면 좀 더 넓은 소파를 놓을 수는 있는데 뭐 큰 변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를 놓을 수 있는 위치라고는 하지만 원체 방이 좁기 때문에 사실 붙박이를 놓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타워형 붙박이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타워 붙박이, 중간에 침대를 삽입시키는 그런 꼴, 또는 자제분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아예 방 하나를 드레스룸화 시키는 그런 상황. 왜냐면 여기에는 기역자 드레스룸이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류들을 집어넣기에는 이제 좀 모자라요. 스타일러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안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침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좋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침실 2에 아까 제가 좀 빠뜨린 내용이 이쪽에 있는 붙박이를 갖다가 여기에 복사를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협소해진다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적으로 보면 그냥 항상 59 타입에 있는 그런 흔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커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커튼 블라인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루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형의 경계는 이미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평형이면 젊은 분들이 사시고 큰 평형이면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 사셨다면 요즘 상담해 보면은 59 타입에 은퇴하신 노부부가 사시기도 하고 또 84 타입에 1인 가구나 또는 2인 신혼 가구가 살기도 하셔서 요즘은 좀 커튼 블라인드 추천에 대한 선입견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59 타입의 커튼 블라인드 특징을 그 다음에 보자면 이제 롯데캐슬의 특징이기도 하고 요즘 분양하는 뭐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들의 특징이긴 한데 아마 반창으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보겠지만 이제 이게 반창, 그러니까 창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타입으로 나올 거라 많이 좀 당황하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창이 조그만데 블라인드밖에 못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문의 크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인 신혼 가구라 거실을 메인으로 쓰시고 안방을 부부침실, 뭐 여기가 서재 옷방이다. 그럴 때는 블라인드가 들어가서 깔끔하게 가주는 게 좋은 건데, 또 같은 59 타입이어도 4인 가구가 쓰실 때도 있거든요. 뭐 가족 공간, 부부침실, 첫째, 둘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수면이 된다, 잠을 잔다. 그럴 때는 반창인 걸 무시하고 그냥 커튼으로 가줘도 되고, 또 단열의 효과도 네, 오히려 그게 더 아늑하게 나오니까.
또 반대로 뭐 첫째는 여기서 자는데 둘째는 놀이방이다. 그럴 때는 꼭 커튼을 풀 사이즈로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문형 커튼으로 되게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팁이기도 원래 합니다. 그게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분위기 내기가 어렵고 원단을 잘못 고르면은 그 자칫 너무 좀 싸구려 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반창을 연출하는 것도 어떤 소재냐 또 어떤 색감이냐에 따라서 되게 예쁘게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사전 점검 때도 아마 이게 티가 날 거고 평면도에서 티가 나는데 이쪽은 여유벽이 많고 여기는 여유벽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실측할 때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서 요즘은 이거를 양쪽으로 나누는 양계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는 평계형 커튼도 많이 하시는데 요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벽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박스로 막혀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여유가 좀 더 있고 여기에 여유가 좀 덜해서 꼭 커튼이니까 양쪽으로 써야지도 좋고 아니면 얘 말대로 편계로 가보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는 사전 점검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이유가 뭐냐면 VR이 84A하고 C인가 밖에 네네네네. 없어서 그게 하고 이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완벽히 일치하진 않으나 대략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늘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곳은 보통 이제 뭐 사전 점검 때 오시는 업체들이나 여러 업체들이 이런 데는 뭐 서비스로 좀 던지죠. 기본 블라인드들. 근데 가끔씩은 좀 더 투자하셔서 거실의 퀄리티에 맞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집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통일감을 주기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59 B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입니다. 이제 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참 모델하우스가 있었으면 하는 게 장점이 있네요. 염 실장님, 여기 아일랜드 위치 제가 좋아하는 위치 맞죠? 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에 매규역 네네네. 74타입인가? 거기서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인 게 식탁을 옆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도 쪽으로, 복도 쪽으로의 어떤 그 식탁 간섭이 안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잘못 놓으면 옛날 집 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링을 제대로 받으면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 판에 박힌 그런 타워형 구조가 아니라 조금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연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렇게 좁진 않아요. 물론 4인용 소파 이상을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코너형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59 타입이에요. 이게 뭐 다른 59 타입을 지금 본 건 아니지만 59A에 비하면 여기는 코너형을 놓으셔도 돼요. 안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똑같아요. 사실 침대 큰 거 하나 놓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매번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안에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말한 타워형들이 이제 드레스룸이 협소해요. 네. 이건 드레스룸이란 말이 사실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딱 옷 몇 개 걸어놓는 그냥 엣지일 뿐입니다. 염 실장.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붙박이를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한 이제 이슈예요. 왜 그러냐? 2인 세대일지라도 옷은 많아요. 더 많을 수도 있죠,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보여준 타워형, 즉 여기서 말한 타워는 침대를 중간에 놓고 양쪽 기둥으로 이불장이라도 하나 빼고 이런 형태로 컴바인을 시키는 게 필수적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의료의 그 수납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 1은 조금 크고
침실 2는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보통은 안방을 침실 1, 2, 3 이렇게 건설사마다 틀린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한 큰 아이방, 작은 아이방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드레스룸을 꾸미실 때는 아무래도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많이 꾸미고 2인 세대 이게 이제 서재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가 그냥 요즘 그 시스템 행거 같은 것도 짤 수도 있고 오히려 붙박이를 뭐 11자로 넣을 수도 있어서 네. 아예 이 그냥 기본 옵션이 없는 그냥 완전 사각형 나오는 방이 드레스룸으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2인 가구면 그렇죠. 이게 타워형 치고 뒤에 지금 반창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좋죠. 네. 반창 있으면 진짜 애물단지죠, 그것도. 네, 그러면 커튼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네요. 커튼은 이렇게 딱 봤을 때 59A랑 사실 그냥 이거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배치만 바꿔놨지 거의 똑같아요. 아, 똑같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재밌게 느꼈던 게 제가 판상형 구조, 판상형 뭐 4베이, 3베이 구조일 때 맨날 거실이랑 주방을 맞추면 좋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상담해보면 이 주방을 포인트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마주보고 있으면 제가 보통 말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두 개 따로 놉니다. 이질적으로. 네. 근데 이 집 같은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엔 주방에 이렇게 빠져 있고 창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은 얘가 만약에 A라는 제품이 들어갔어. 그럼 염실장 성향이 마주보고 있는 건 똑같이 A를 권해. 근데 여기는 이제 B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거는 좀 틀리네요. 오히려 좀 더 재밌게 주방을 꾸밀 수 있는 구조다. 뭐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난 거실에 차르를 할 거야. 그럼 주방은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같은 화이트로. 근데 난 거실에 차르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주방에 뭐 체크 패턴의 커튼이나 요즘 많이 하는 뭐 레트로풍의 뭐 꽃무늬 커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얘랑 얘가 겹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59 B타입은 주방을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재밌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때.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빠뜨린 내용이 이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실 때 네. 거실장은 금지고요. 답답해 보여서. 심지어는 옆구리가 네. 사실은 이런 타워형 구조는 예전에 지금은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TV 구매하셨던 분 중에 그 약간 이렇게 우리가 말한 커브드 TV 같은 경우도 이 옆구리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멈춰 있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쪽으로 쭉 봤을 때 이걸 제가 활주루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게 이 활주루에 어떤 화분이라든지 심지어 공청기도 다른 곳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쇼파조차도 뷰 때문에 반대 방향에 놓게 되면 이 긴 우리 타워형만의 장점인 긴 복도가 중간에 보이겠네요. 나눠지기 때문에 세퍼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전형적으로 그냥 단순 가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조금 육안상으로 안 이쁜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59 C타입입니다. 59 C타입인데 이게 딱 보이네요. 이게 뭐죠? 여기는 이제 홈 오피스형이라고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기도 한데 팬트리 이거 보면 팬트리 선반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선택형으로 오피스 타입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보면 드레스룸으로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팬트리로 쓰시거나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9C 같은 경우는 어떤 커튼이라든지 어떤 가구에 대한 배치도가 달라지진 않아요. B랑 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거에 대한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구적인 측면은 어차피 붙박이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 놓으시고 드레스룸은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로로 파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꾸밀 수 있어서 아까 59B랑 설명이 중첩됩니다. 침실 2, 1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침대 위치가 이제
다른 식으로 가야 돼요. 창가 쪽에 놓거나 원래 우리가 싫어하는 문 앞에 침대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적인 요소보다는 장점적인 더 좋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싫어할 리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인 세대다. 그렇게 되면 침대, 소파, 식탁 이게 오히려 서재, 그리고 이거는 운동방 겸 드레스룸 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형 드레스룸 자체로 파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붙박이 없이 죄송합니다. 여기를 홈오피스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작은 서재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뭐 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거를 이용해서 조금 옷을 이제 옷 수납을 보강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이 팬트리 자체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거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여기 안에를 붙박이화 시키는 거는 창문 때문에 힘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커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드레스룸을 했을 때와 서재를 했을 때와. 뭐 풀어서 설명드리면 엄청 길 텐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드레스룸이다 또는 팬트리다 그러면 쉬운 말로 싸게 그냥 기본만 가시면 됩니다. 비차단만 하게. 그냥 우리 제품으로 말하면 콤비 블라인드, 뭐 롤스크린, 뭐 안막 롤 이렇게 그냥 기본형. 근데 이게 이제 홈 오피스형이다. 그럼 얘가 좀 달라져요. 아, 그때는 얘하고 조금. 맞아요. 그리고 이 오피스의 가구가 원목일 거냐, 아니면 뭐 블랙이냐, 월넛이냐, 화이트냐. 또 요즘 이제 만약에 신혼집인데 홈 오피스다. 그럼 뭐 미드 센추리 느낌의 뭐 스틸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스틸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블랙에는 그레이 톤의 우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월넛 계열에는 내추럴 계열의 우드가 들어갈 수 있고, 홈 오피스형이면 이제 얘기가 엄청 달라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냥 문 달고 여기 팬트리로 쓸 거야. 나 여기 장 짜서 드레스룸을 쓸 거야. 그럼 가장 쉬운 단어로 그냥 싸게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좀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네. 만약에 이걸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안마 의자를 집어넣고 약간은 여기 그거도 있지만 약간은 조그만 미니 홈시어터로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안마 그 블라인드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안막 블라인드가 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편안한 느낌의 좀 저희 표현으로 좀 아늑한 느낌이라고 하죠. 좀 베이지 계열의 안막 커튼을 넣어줘도 안막 커튼 네, 색감이 주는 아늑감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넓진 않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제가 봐도. 그리고 홈 오피스형일 때 이것도 되게 많이 문의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뭐 모델하우스 가봐야겠지만 실제 사전 점검을 이거를 또 하는 근데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 이제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여기다 뭐 슬라이딩 도어나 유리 파티션을 하시겠지만 또 그거저거 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를 또 커튼으로 나눠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홈 오피스형 선택하신 분들은 실제로 1대1 상담 통해서 좀 조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작은 부분들이 같은 위아래 집으로 따졌을 때 잘만 꾸미면 완전히 집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아주 알짜배기 공간이죠. 요 하나가 뭔가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공간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꼭지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현장 다니면서 많이 좀 생각나는 게 어디가 많이 생각나냐면 반도가 많이 생각나요. 이거를 보면은 반도의 96 타입이나 뭐 84 B 타입 이런 데 가면은 안방 여기는 이제 안방은 아니고 이 안방 옆에 저렇게 서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글쎄 있는데 저도 그거는 봤는데 여기가 59 타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의외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 딱 꾸미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러빈홈이라고. 네네네. 일단은 다음 평형 때 볼게요. 이제 84 타입으로 넘어가시죠. 자, 84A 타입입니다. 500세인데 넘게 있고요. 자, 제가 포인트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이건 1, 2부로 합시다. 여기는 얘기할 게 좀 많네요. 일단은
여기가 한 3,000 정도가 나올 거고요, 폭이. 이게 2,700입니다. 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집이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이 방이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더 좁을 거예요. 결국은 큰 오빠와 작은 여동생이 있으면 보통은 큰 그 아드님한테 이 방을 줄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들은 붙박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 학생들은 이 방을 오히려 주는 게 심지어 맞고, 여기가 오히려 책상 자리일 확률이 커요.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이 공간이 침대를 놨을 경우에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요거를 조금 조심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주방은 지금 염 실장님 딱 보시기에도 어떤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진 않죠? 넓죠, 일단. 광활하네요. 그냥 여기가 바로 플러스 구조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놓으셔도 되고 가로로 놓으셔도 되는데, 근데 저도 좀 주관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세로보다는 가로로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VR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통풍 정말 잘 되고요. 이게 아까 염 실장님 말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마주보고 있는 구성이에요. 제가 좀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안방에 붙박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드레스룸이 이거면 끝납니다. 이건 진짜 방이네요, 방. 알파룸이 왜 없나 싶었는데 이게 사실 알파룸을 대체한 거예요. 게다가 알파룸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곳에 적용이 돼 있으면 식탁 자리가 좀 작아지거든요, 그거보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룸의 부재는 물론 아쉽겠지만 그 단점이 곧 장점이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붙박이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붙박이 의뢰하러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옷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를 이제 또 홈 오피스 플러스 중문으로 이제 유상 옵션으로 파생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서재 하나가 생기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드레스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거를 좀 선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돼봐야 알고. 그래서 결국은 뭐 소파 배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놓으셔도. 참고적으로 여기도 역시 안방 쪽에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아트홀 쪽이 한 20cm가 더 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뷰라든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받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의외로 이제 식탁을 세로로 놓게 될 경우에는 같은 선상에 소파를 놓으면 이 부분이 조금 중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트홀 쪽에다가 소파가 크다면, 카우치나 코너형이라면 이쪽에 놓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구적인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패브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패브릭은 여기도 그냥 평형이 좀 넓어졌다 뿐이지 특별히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59A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냥 59A를 좀 늘려놨다? 그럼 결국에는 패브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이제 세대가 사느냐, 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4인 가구냐, 5인 가구냐, 그리고 가구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천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공간의 활용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은 상담해 보면 모르겠어요. 시대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도 정말 많거든요. 그냥 혼자 쓰시는데 이제 당첨이 84A가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정말 저는 요즘 상담하면서 엄청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부러웠죠.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대단하다. 이거 정말 이거는 뭐 아무튼 많이 여쭤봐요. 상담을 시작할 때 이제 어쨌든 그냥 단순히 이 커튼은 얼마입니다, 저 커튼은 얼마입니다 하는 상담이 아니라 그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맞춰야 되니까 이제 뭐 몇 인 가구세요? 뭐 4인 가구면 자제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이 여쭤보는데 유독 요즘 1인 가구예요.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뭐 요즘 뭐 시국인지라 뭐 헬스장도 많이 못 가시면 홈짐을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신혼집에 하나를 홈바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다이닝룸 홈바. 네, 그리고 친구들 모이게. 옷의 수가 적으니까 여기를 완전 그냥 게임방처럼 홈 오피스로 만들어서 완전 그냥 게임방처럼 만드는 분들이 짱 박히기에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커튼 패브릭 쪽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열어두고, 이제 요거 늘 말씀드리는 마주보고 있는 형은 네.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나는 드레스룸을 쓸 거야. 네. 그럼 여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요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니까 유격이 조금 있어요, 요 사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암막 커튼을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드레스룸의 블라인드도 좀 어두운 색을 골라주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얘가 암막인데 여기가 너무 밝은 색이면 이 문틈 사이로 빛이 되게 많이 새요. 오른쪽이 좀 건들겠네요. 그래서 난 여기 암막 커튼 쓸 거야. 그리고 여긴 드레스룸이야. 그러면 기왕이면 창이 조그맣더라도 좀 어두운 색을 사주면 이 사이로 새는 빛이 적으니까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의 암막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많이 해드리는 조언이에요. 혹시 만약에 홈 오피스로 고르신 분들 네. 같은 경우 얘가 중문이 이제 무슨 색깔 들어간지 이따 보게 될 텐데 네. 그거하고 비슷한 색깔로 블라인드 하는 거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그 중문이 만약에 아니, 알루미늄? 그렇죠. 이제 중문색도 중문색인데 그때는 또 이제 퍼니처랑 또 맞춰주면 되게 좋아서 많이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책상이세요? 어떤 색감이세요? 그리고 그 재질이 만약에 원목이면 너무 뜨는 재질보다는 좀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투명, 그러니까 반투명이다. 그래서 빛이 좀 샌다. 그랬을 때는 진짜 암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84A 타입은 그냥 좀 가능성이 좀 무한하다.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넓고 여기도 한 4,500에서 4,800 정도 나오실 거라 차르를 하나만 넣어도 예쁠 거고, 겉지 속지를 같이 셋업으로 써도 특별히 답답한 느낌이 없을 거고, 뭐 가구의 색감이 좀 유니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커튼을 베이스로 까시고, 가구가 무난하게 가는 분들은 커튼에 조금 포인트를 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실측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제일 많은 유형의 추천이 나올 타입으로 보여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84 B타입인데요. 네. 이해는 간다만 조금 아쉬운 얘기 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그쵸, 이 아일랜드가 이제 딱 보이죠, 여러분. 네, 아까 말씀해 아까 주셨던 59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한 돌출된 부분이 없어서 옆으로도 놓을 수도 있나니, 뭐 사실 원탁을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 집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평형대보다는 넓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사실 1800짜리 식탁을 놓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보일 거예요, 복도에서. 그리고 라스코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명이 자꾸 의자 3개, 의자 3개, 의자 6개 또는 벤치에 의자 3개 이런 구성을 보통 기성 가구점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의자를 5개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의자가 이제 한 몰이 된 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상판 안으로 쑥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식탁을 놓으시게 되면 이 현관에서부터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신발을 벗고 중문을 열고 왼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이 식탁의 다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한몰형 다리, 한몰형 다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판이라면 끄트머리에 다리가 달린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제가 좀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좀 디테일하게 홈 스타일링을 받으신 분들한테 제품을 좀 주문 제작을 하든 추천을 드리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납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좁지는 않지만 1인체 하나를 놓고 4인용 소파를 놓기에는 또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복도 쪽에 뭔가를 놓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타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타워형들은. 마찬가지로 침실 1은 좀 크게 나왔지만 침실 2가 생각보다 쏘쏘하다, 그거 정도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 침실 2의 붙박이장을 어쩔 수 없이 놓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 따라 하신다면 이 방은 굉장히 작아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고시원 느낌 나는 그런 침대를 놓으면 꽉 차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수납이 문제예요, 염 실장님. 네. 여기는 솔직히 붙박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드레스룸이 작지만 이쪽에다가 놓을 수는 없고, 이쪽은 사실 잘 된 게 이게 이렇게 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딱 좀 최대한
깔끔한 붙박이 하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침대를 이렇게 놓는 거를 아마 추천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긴 이게 없네요. 네, 아까 그 알파가 없어요. 그래도 방들이 더 크니까. 패브릭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패브릭적인 거는 아까 전 타입 뭐 59B, C, 뭐 알파룸 있는 거 없는 거 그 정도 차이일 것 같고 84A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도 뭐 타워형인 거 빼고는 실측이 꽤 널널하게 나올 것 같아서 되게 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워형이다 보니까 아마 거실의 크기가 84A보다는 조금 짧을 거예요. 대신 뭐 안방이 넓거나 다른 게 또 빠져 있겠죠. 뭐 예를 들면 84A가 450이면 여긴 43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겉지 속지를 같이 쓰기에는 84A가 유리하고 B타입은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넓어 보여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커튼 패브릭도 너무 헤비하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 좀 도톰한 뭐 프리미엄 UV 차단되는 차를 하나만 써주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뭐 1인 체어에 예쁜 소파에 예쁜 식탁. 그게 안 된다고. 안 돼요 여기는. 코너형을 놔야 돼. 네네네. 그래서 코너형의 차르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너형도 되고 뭐 거기서 뭐 색깔을 좀 줘도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겉지가 주는 좀 그런 덩치가 오히려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일 오브제를 오히려 빼고 내게 제 그냥 생각이에요. 깔끔하게 배경으로 네. 꾸미자. 그거 아세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환기적인 요소에서 보면 보통 여기가 조금 반창이 나와 있으면 조금 이게 수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나을 수도 있는 게 원래 이런 창문이 파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그것도 고민 많죠, 소비자분들이. 고민도 많고 또 여기를 아무리 예쁘게 골라도 예. 이게 이제 창이 또 다르게 뭐 반창으로 나온다고 내려보니까 저희 오늘 수지동천 포레나 시공한 집도 요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어요. 요 반창 때문에. 포레나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팩트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포레나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수지동천 포레나 입주자 분이신데 나 만족스러우셨는데 요 반창 자체가 꾸미기가 애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디자인적인 걸로 따지면 이게 더 이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창이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게 없었었으면 근데 또 이게 있어서 생기는 장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위로 말씀을 드리죠. 사람마다 좀 틀리겠네요. 네. 그리고 일장일단이 있죠. 없어서 있는 장점이 있고 있어서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서 아주 플레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있으면은 뭐 채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그때 같아요. 했었으면 저희가 아마 기억자로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으로. 네. 다음 타임 넘어갈게요. 네. 네, 84C죠? 네. 여긴 또 이게 있네요. C타입이 이 선택형이 있네요, 다. 이게. 그렇다면 저희가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59C 타입의 형이죠, 형. 그거보다는 아까 84B 타입에 했던 설명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주방 쪽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놓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까 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흔히 이럴 때는 이쪽에는 각지게 빠졌고 앞쪽으로는 약간 이런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탁들도 팔거든요. 그게 근데 너무 좀 오피스텔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용 가성비에 있어서도 각진 게 음식을 먹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 여기도 드레스룸 똑같고 제 생각에 붙박이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어지간하면 진짜 여기가 드레스룸만 잘 돼 있다면 저는 붙박이를 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집이 커야 홈스타일링이 잘 됐다, 커튼도 산다, 가구도 산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 무난한 붙박이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점이긴 하지만 무조건 또 저희 59B나 84B 분들이 또 저 사람들은 84C만 칭찬하네 할까봐 이제 약간 싫은 소리를 하자면 분명히 엄청난 장점이긴 하지만 참 이제 침대 위치가 애매해졌다. 아마 이렇게 옆으로 놀려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결국은 이쪽이 이제 책상이 되거나 이쪽이 좀 작은 책상을 놓는 그런 경우. 여기가 좀 더 클 뿐이죠. 그쵸. 5구C보다. 5구C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한 뼘 정도가 더 한 스타일러 자리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 84B랑도 똑같은데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 평면 분석 보시고 이제 나중에 VR 보신 다음에 네. 실제로 이제 선예약 되셔서 저희가 사전 점검을 들어가면 한번 또 수정본을 한번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 나눴던 평면 분석을 실제로 가보니 이렇더라, 이런 느낌이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조언해드리면. 그쵸, 사전 점검 때 봐야죠. 네. 물론 신청을 받아야 들어가겠죠. 네네네. 아니, 근데 또 이번 영상 보시면 또 신청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84C는. 그러면 111 타입을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 111 타입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제가 그냥 가고 싶은 평양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염 실장님. 사실은 저 같은 경우 4인 가족이고 네. 염 실장님은 몇 인 가족이죠? 3인이요. 3인인데 보통 3, 4인 가족이 만약에 이제 그냥 표준이라고 할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는 9구 이상 가야 좀 여유가 느껴진다. 좀 넓이가. 조금 뭐 놀 데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저희 와이프도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대형 평형대들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꼭 어떤 실입주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도 좀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동탄이야말로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되게 젊어 보이시는 소비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아기가 4명 정도 많이 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상둥이. 그래서 이런 111 타입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부동산 카페 같은 거에 정보를 보면 역시 84가 9평이다. 팔리기도 잘하고 찾는 분들도 많고.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90 타입 이상을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111 타입 분들은 당첨을 축하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알파룸이 딱 눈에 보여요. 그냥 네. 알파룸이 방이에요. 진짜 저거 하나가 딱 생겼죠. 아까 그냥- 84A, 그냥- BC 보다가. 이게 모든 거를 그냥 잠재워 버립니다. 네, 그래서 방이 총 4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방이 총 4개고 안방까지.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동탄, 영통 이런 생활권 분들이 이공계통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옷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긴 팬트리의 일부분을 철거를 하고 네. 이거를 PC방으로 만들면 방이 5개가 됩니다. 아, 이게 가능해요. 그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실로 꾸미신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봤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주방 쪽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니, 얘기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주방 쪽 같은 경우는 가로는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네. 세로로는 이분들 치고는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00짜리 식탁을 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차피 브라스코 그리고 더 커튼의 홈스타일링에서는 롯데캐슬 때부터 제가 104 타입인가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아일랜드와 평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공간은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식탁은 가로로 긴 거를 놓고 6개를 이렇게 이쪽 중간 4개 이런 다이닝룸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고, 거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에 소파를 놓으시든. 북박이 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침실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의아스러운 게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가 원래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크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사실 생각보다 다른 111 타입으로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좀 더 좁을 확률이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저도 직접. 그 다음에 알파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예로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서재로 쓰기에도 좋고 이걸 자체를 아예 붙박이를 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드레스룸으로. 저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알파룸 플러스 복도 팬트리, 알파룸 복도 퓨어 패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상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 네, 기본. 자, 좀 말씀해 주시죠.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 쪽으로는 네. 뭐 어떤 의뢰든 다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뭐 111 타입만 그런 건 아니고 59 ABC, 84 ABC 어떤 의뢰를 하셔도 다 되는데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겉지 속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겉지 속지가 해도 아무래도 실측이 크니까 크게 답답하지 않을 거고 전 차르르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염실장 말씀은 아까 다른 84나 59 타입에 비해서는 여기에는 뎁스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좀 더 넓기 때문에 다른 쪽에선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겉지 플러스 속지가 여기서는 오히려 정말 오브제 역할을 해준다는 장점이 거잖아요.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84A는 뭐 겉지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84A의 겉지를 의뢰하셨을 때 조금 무난한 계열, 뭐 베이지나 좀 깔리는 계열을 추천해서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런 데는 진짜 요즘 뭐 공기청정기나 냉장고도 포인트 컬러 많이 쓰잖아요. 뭐 카키, 딥 그린, 네, 딥 그린, 머스터드, 옐로우 뭐 이걸 해도 야해 보이진 않겠네요. 이 집은 뭐 버건디 컬러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냥 차를 하나 멋있게 깔아주고 겉지를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또 꿀팁이긴 한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커튼을 6폭 사야 되는 사이즈야 그러면 3폭만 사는 거예요. 반절 정도만. 그리고 안 닫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오브제로 내가 냉장고 노란색 샀으니까 나 커튼 너도 옐로우로 맞출래. 남들은 안 사는 색이지만 여기는 그게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진짜 화이트로만 하면 또 그러면 또 그래서 아까 엄청나게 넓어 보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게 아예 도망가겠죠. 여기가. 차르르만 들어가도 그냥 장난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집이 높거나 가로가 넓으면 그냥 무조건 예쁘다. 뭐 어디서 떼다가 달아놔도 예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로가 넓으니까 차르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르르 하나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 정도 크기면 겉지를 저도 할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겉지를 오히려 아까 84 타입에 조금 추천드렸던 약간 깔리는 크림색. 밝은 계열로 하면 여기야말로 정말 옛날 구축 40평도 이기는 가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근해 보이죠. 그죠? 실제로 상담 때 네. 뭐 버건디, 옐로우, 딥그린 추천해드리고 저희 매장에도 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3집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가진 않고 보통은 트렌드가 화이트예요. 화이트나 아니면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셨던 뭐 크림, 샌드, 베이지, 연그레이 같이 좀 은은한 색을 제일 많이 고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커튼이라는 종목, 뭐 가구, 뭐 퍼니처도 똑같겠지만 이걸 뭐 매달 바꿀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좀 안전하게 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커피 한 잔을 하고 VR 한번 설명을 할까요? 네. A few moments later. 자, VR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84A 타입입니다. 네.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창호 색상. 네. 네, 전형적인 좀 어두운 계통. 사실은 좀 화이트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모델하우스를 1년 전부터 봐왔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염실장님. 이거 하얀 벽지가 아니잖아요. 네. 아트월 느낌 나게. 네,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제 화이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잘 통일을 한 것 같아요. 연그레이로 가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식탁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볼게요. 네, 지금은 4인용 식탁을 놨는데 이것도 좀 우연습적 원래 이제 이렇게 6인용 1800짜리 이렇게 놓든 옆으로 놓든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놓는 거를 선호한 편이고, 아트월 같은 경우도 타일의 이제 분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2판짜리로 하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막 대여섯 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타일을 써서 괜찮은 것 같고 바닥이 요즘 롯데가 그래도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누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보고 일단은 여기서 패브릭도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번 커튼 그래도 다행히 그 과거 조금 전에 과거인 현장을 시공했을 때보다 같은 롯데 브랜드에 조금 더 밝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색이 무겁지만 올드하지 않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예 좀 블랙으로 나온 현장도 있었죠. 네, 아예 조금 더 다크 컬러 현장도 있었고, 네. 그럴 때는 사실 샤시가 좀 부담이 됐는데, 이 정도 톤은 무겁지만 트렌디하고, 그리고 뭐, 충분히 커튼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 색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안심이 좀 됐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겉지, 속지, 겉지 컬러를 좀 샤시에 맞춰줬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쪽 느낌이랑 이쪽 느낌의 색깔을 같이 잡아줬는데 같이 잡아줘도 되고 포인트를 줘도 되는데 일단 모델하우스에는 오브제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포인트를 줬으면 망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쇼파도 사실 너무 좁은 거를 갖다 놓은 거니까 네, 이러는 것도 뭐 정체를 모르겠고 네, 뭐 모델하우스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무난한 컬러 쓰는 걸 잘했는데 요즘 트렌드대로 뭐 가구나 오브제 좀 미니멀하게 가시고 좀 깔끔하게 가시면 그냥 쫙 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근데 만약에 111 타입이었다면 좀 더 넓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포인트 겉지를 쓸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건 화분이네요. 근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위치에서 화분들이 잘 죽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저도 한 3개 죽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홈스타일링 할 때 제가 화분 같은 경우도 좀 이쪽 부분에 놓는 게 이쁘거든요. 그럴 때 조화를 맞아요. 저 3개 죽이고 나서 느낀 게, 조화가 최고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주방이 이게 되게 꾸미기가 좋은 창문 사이즈예요. 이게 너무 여기까지 막혀 있어가지고 아예 조그맣게 있으면 이게 식기건조대를 놨을 때 뭐 좀 커튼을 달기도 애매하고 블라인드를 달자니 너무 튀죠. 작고. 물이 튀죠. 네. 오히려 이렇게 위로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뭐 우드를 달아도 티가 더 나고 뭐 바란스 커튼을 달아도 조금 더 예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저희가 같이 그 아펠바움 출장을 갈 때 예. 그때 메탈 타운하우스. 알루미늄 이제 블라인드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변이 하얗다라면 하얀색 블라인드로 하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네. 이럴 경우에는 좀 메탈 톤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메탈 톤도 괜찮고 여기서 보면 이게 옵션인지는 모르겠지만 냉장고가 살짝 스틸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버 라인을 맞춰서 알루미늄을 넣어줘도 좋고 아하. 알루미늄이 또 이런 색도 잘 나와요. 애쉬 그레이 톤. 그거 맞춰줘도 되게 예뻐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개인 개취, 개인 취향마다 틀리겠지만 역시나 제가 가구적인 측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하얀색 포세린이나 세라믹 테이블을 많이 사요 요즘에. 네. 아직도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누래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네, 우드톤이나 좀 어두운 계열 그레이 톤의 상판들이 오히려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검정색 식탁이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오히려 이거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더 하얀 역할을 해주는 상판보다는 조금 더 이 아일랜드보다 톤 다운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좀 뭔가를 있어 보이게 꾸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모델 하우스니까.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타공을 안 좋아해요, 저희들이. 일어나다 머리 바로 찍히고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는 행동 안 자체를 저희가 안 좋아하죠. 요즘 TV도 사실 무타공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실을 봤고요.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네. 침실부터 보면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냥 사전 점검 때 들어가시면 하얀 벽지실 거예요. 창문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큰고 하지만 반창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롯데의 아주 그죠.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그 예미지라든지 노르웨이 숲처럼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창은 아니잖아요. 네, 노르웨이 숲이나 에미지가 240까지 빠지면 여기는 아마 150 정도가 빠질 거예요.
커튼 박스는 어디까지 나와 있죠? 방들은 보통 끝까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네요. 결국은 이 붙박이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옆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좁아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는 이쁘긴 이쁘네. 좀 그죠? 다실처럼.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참 이쁘다. 네, 되게 하지만 성이 있네요. 그래도. 정말 멋있네요. 이런 하지만 것도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예, 왜냐면 아이들 방으로 써야 되거든 이거를. 여기는 잘해놨다. 이걸 아예 이런 식으로 합의룸으로 꾸몄네요. 그냥 아예 DVD로. 멋있네요. 하지만 이 폭이 옆방보다 좁다는 거. 즉 옆방은 붙박이가 칸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개라면 이쪽에 만약에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4개가 나온 게 아니라 3개만 나오는 그런 형태. 그리고 가끔 여기도 유상 옵션으로 붙박이 넣어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맞게. 그죠? 안 해놓으셨으면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옵션인데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좋네요. 저희들도 짜드릴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그럼요. 거죠. 네. 예. 왜냐면 세컨 TV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TV가 일로 들어가야죠. 예,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패브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패브릭은 요즘 이 입주 아파트 특성 항상 박스가 잘려 있다. 여기. 네, 이건 거의 99%가 잘려 있고 이제 열려 있는데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거의 100% 잘려 있고 이 뒤에 대피실이나 뭐 이런 플러스 알파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잘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업체들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소비자분들도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셨던 부분들인데 지금 하지만 입주가 처음인 분들도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첫 번째 1번 세대든 2번 세대든 가서 촬영을 꼭 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설명을 추가로 다시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베란다 팁 좀 드리면 베란다는 정말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실장님 베란다에는 블라인드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몇 층이세요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1층이요, 2층이요, 3층이요. 저층이라고 하시면 저는 권장해요. 대신 너무 좋은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적당한 차단 정도 될 수 있는 거. 저는 여기는 근데 무조건 화이트를 추천해요. 네네네네. 뭐 어떤 종류가 됐든 밝은 색. 그 대신에 맞습니다. 너무 큰 투자보다는 좀 이제 저렴한 투자를 하시는 걸 원하고 4층 이상 정도만 되면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이건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여러분 이게 VR이 실제적으로 왜곡 현상이 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잠깐 가구적인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뭐 헤드가 얇은 거는 나름대로는 이제 대응을 잘 했죠. 왜냐면 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자체가 천장을 낮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헤드 없는 제품을 놨을 때 방이 더 넓어. 왜냐면 여기도 천장고가 230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2400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우물천장 안에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는 예뻐 보이는데 조금 어폐가 있다는. 파우더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왜 파우더룸 자체가 밑에가 뚫려 있었잖아요. 화장대 의자노라고. 하지만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화장을 많이 안 하세요. 여기가 제일 각이 안 나오는 장소래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냥 간단한 그런 수납 공간으로, 사실은 예전에 이 서랍이 없었을 경우는 이거를 철거하고 여기를 아예 여기까지 끝까지 붙박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번 열어볼게요. 드레스룸. 자, 이거는 지금 사무실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 다 빼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쫙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네. 홈오피스. 그렇죠. 좋네요. 이거는 이 안에가 이제 안쪽에서 보는 거죠. 이게 홈오피스인데 여기에도 간단한 이런 드레스룸. 아예 다 드레스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피스에 드레스룸을 쓰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관 창고. 팬트리. 이 현관 창고 같은 경우가 소형 타입들은 양쪽이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청소기, 골프백 이런 식으로 꾸미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잘 보시면 소비자들이 탈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행거를 세워서 옷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코드가 전원이 들어오는 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여기가 만약에 전원 말 그대로 콘센트가 있다면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넣으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공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코드 없는데 새로 뚫어주는 공사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이제 발코니 세탁실은 제가 설명 크게 말씀 안 드리는데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탁실 블라인드는 필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뭐 박람회라든지 어디에 참여하면 업체들이 서비스로 많이 넣어놓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서비스로 받으셔도 되고,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뭐 할인을 요청하셔도 되는데, 보통 요즘은 이렇게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다 올리잖아요. 안으로 건조기까지 들어오니까 이 건조기를 구동할 때 뭐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다녀보면 이 세탁실은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옆으로 놓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창문을 많이 열어놓으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닫아놓는 게 아니라 좀 열어두시거든요. 온도 때문에. 온도도 있고 습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블라인드 막상 달아놓으면은 많이 안 내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다. 저기 샤시 뚫어서 시공하거든요. 샤시 뚫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세요. 저기. 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확실히 각도마다 색깔이 또 달라 보여요. 네. 아까는 좀 그레이빛이 그레이처럼 든다면 지금은 좀 약간 크림빛, 샌드베이지 조명의 느낌도 향도 좀 나네요.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근데 세련된 것 같지 않아요? 예뻐요. 인테리어 해놓은 것 같아요. 꼭.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도 받고 저희가 다음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가볼게요. 네. 자, 안방으로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붙박이를 하시죠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옵션이잖아요. 네, 염실장이.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물론 편의상 서랍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꺼내기는 좋은데 시선이 조금 지금 끊긴 것 같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선이 너무 많아서. 여기 브라스코 붙박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 선도 싫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브라스코 쪽에서 하신다면 바로 이 문짝 하나를 기준으로 뒀을 때 바닥에서부터 이 위에 천장까지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였죠. 제가 아까 너무 좋아했던 이런 부분. 네. 예, 이렇게 그냥 중간에 어떠한 간섭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사실은 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실장님? 커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역시 이 붙박이, 이 갤러리장의 문짝도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어져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세로로 뭔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통일된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붙박이보다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맞추는 완전히 일체화된 패널 같은 그런 거를 좀 선호합니다. 여기도 조금 패브릭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도 보통 나가는 게 이제 아마 제가 예상컨대 네. 블라인드보단 커튼이 많이 나가실 것 같고, 아무래도 통행이 있는 곳은 위로 올리는 것보다 촘촘하게? 네, 옆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막을 보통 막 어둡게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커튼이 많이 나갈 것 같고 그 와중에 안막 커튼 판매량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입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게 필요로 하기도 한데, 거실 같은 데는 화사하게 많이 가셔도 안방은 안막 커튼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안막 원단을 고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네. 꼭 참고하시면 좋은 게, 애초에 원단의 색이 어두워서 안막이 잘 되는 애들이 있고, 네. 뭐 더블 안막 또는 100% 안막이라고 해서 코팅을 조금 더 두껍게 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코팅을 해서 되게 밝은 색, 뭐 그걸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사하게. 그게 더 네. 잘 나가죠. 왜냐면은 넓어 보이게. 안막이라는 시장은 늘 칙칙하고 어둡고 무거웠던 시장인데, 네. 그거를 깨기 위해서 다른 코팅을 통해서 원단의 색은 밝은 안막률을 높인 거니까, 실제로 뭐 그거만의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더 선호하는 게 높죠. 결국은 염 실장님께 가면 굉장히 샬랄라하게 밝게 화사하게 가도 안막률은 괜찮은 제품이 유지가 있다는 되죠. 거죠. 네, 안막률을 오케이. 유지를 해야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84A 타입에서도 제가 지적이란 말은 쓰면 안 되지만 네. 예, 자꾸 이렇게 디바이딩 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템퍼보드는 어떠냐? 요즘 근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수선해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선이. 그래서 저는 요거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최대한 그냥 그렇지 않아도 이 공간이 이 거리가 건너편보다 짧은데 뭔가를 여기에서 무늬 넣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했고 한번 파우더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는 아예 안방 드레스룸 확장 시 제공됩니다. 아, 그죠? 역시 수납으로 돼 있고요. 네. 색깔 근데 진짜 잘 맞췄다. 예뻐요, 다 색깔. 비둘기색이야.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일반 소비자들이 치우기가 어려운 팬트리 구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게 꼽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사무용 가구에서 보듯이. 근데 어차피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이렇게 쓰실 것 때문에 같아요, 그대로 그냥. 쓰시는 게 맞고요. 야, 외기실도 이뻐. 애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중간에 있는 방. 좋은 거는 마지막에. 여기 알파룸인데.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옵션을 좋은 넣어놨네요. 선례를 넣어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짜리 맞죠? 네. 여기 거울 부분이 이제 없는 거죠. 옆에 방에 네. 비하면. 안창이고요. 딱 한국에서- 롯데캐슬 전형적인 방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에러예요. 이게 만약에 서재가 아니라 침실이면 침실이면 이게 침대 자리예요. 네. 무조건 여러분 이쪽에 침대 놓으면 방이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선을 이용해서 좀 대형 가구들을 침대가 대형 가구니까 아이방에서 여기서 멈추고 이쪽에 조금 최대한 좀 요즘에 유행하는 뭉툭한 가구 말고 조금 공간성을 유지하는 그런 얄쌍한 철제나 아니면 뭐 어떤 MDF나 원목이 들더라도 조금 다리가 너무 굵직한 거, 너무 책장이 벌키한 거 말고 좀 얄쌍한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좀 제일 궁금했던 곳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 조금 헷갈려. 아, 여기가 또 이렇게 한몰이 돼 있네요. 아. 살짝 공간이. 근데 영 실장님 이게 이거는 지금 인테리어를 해놓은 건지 침대 위치를 옆에다가 이렇게 놨고 되게 유니크하긴 하네요. 진짜로. 이 공간 자체가. 아, 제가 왜 착각했는지 알아요? 이게 거울?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꼭지 네, 부분이에요. 여기 플러스 알파 부분. 하지만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안마 의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이분? 네. 근데 만약에 학생이 있으신 집이면, 이게 최고의 방인데. 와, 진짜 이건 뭐, 뭐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네요. 여기. 침대는 옆으로 놓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이게 와, 제일 나을 것 같고. 진짜 좋네요.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여기다 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집이 넓어 보여요. 진짜 넓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마주보고 있는데 거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게 되면 방이 많이 좁아 보이니까 그거 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안쪽도 행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간은 진짜 좋아요. 좀 염 실장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여기에 커튼 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슬라이딩 도어나 그죠? 문이나 파티션이 무조건 좋고, 슬라이딩도 하기는 근데 좀 어려울 것 뭐 같아요. 침대 어떤 때문에. 어떤 아니구나. 방식이든 아니구나. 이쪽에 붙이면 가능은 할 수 있고. 파트를 세우는 게 좋고, 그러네. 정말 그냥 마지막 최후의 수단,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커튼으로 가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는 뭐 정말 특수한 상황인데 2인 가구에서 여기 이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제가 저번에 동탄역 롯데 하는데 되게 젊은 신혼 고객님들이셨고, 한 방 자체가 아예 그냥 필라테스 그런 원처럼 쫙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커튼으로 파티션해서 여기를 탕비실처럼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기구 넣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운동방으로 꾸며도 굉장히 네, 멋있겠네요. 공간이 넓으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가 뭘 제안하기가 어려운 게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다 틀리게 하실 것 같아요. 뭘 제안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또 뭘 해도 멋있고. 근데 서재로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자녀 있는 분들 우드레이로 그냥 살짝만 가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이 거울에 꽂혔는데 아까 진짜 제가 착각할 정도로 방으로 착각할 여기가 그 서재 부분인 줄 알고 왜 이렇게 깊게 빠졌지 했거든요. 자, 타워형도 하나 제공해줬네요. 네, C타입이네요. 거실로 가봅시다. 자재가 같아요. 일단 네. 여기는 지금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거 그대로 있고 제가 말했던 이제 이 수납 물론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얘 때문에 이 넓이가 사실 네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우리 남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암체요. 그런 암체어 하나를 놓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대단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염 실장님 혹시 이거 보이세요? 네, 이게 빠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원래 무릎이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내려오니까. 조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는 좀 과해요.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 정도에 놓고 정말 스벅에서 살짝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하는 여기가 또 코드거든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자야키처럼 파이는 거는 오랜만에 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인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끄트머리에 다리가 달려있으면 이게 보여요. 이쪽 복도에서. 복도에서 한번 볼까요?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 있네요, 모델하우스가. 여기 바로 보이죠? 이렇게, 네. 이 부분 보이죠? 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네요. 네, 거실장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답답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소파를 이쪽에다가 놓는 건 어떻게 될까요?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워형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코너형 소파 하나를 놓으시고 정말 TV가 좀 작아요. 요즘에는 TV를 좀 큰 거 하나를 놓는 걸로 끝내죠. 그래서 여기에 조화를 놓든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여기에 놓으시든 상관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복도뷰에서 봤을 때부터 그냥 곧바로 커튼 쪽으로 시야가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가 바로 공청기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작은 소파인데 보통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소파가 딱 이 섹션까지 4인용 일자가 됐든 코너가 됐든 카우치가 됐든. 그래서 이 공간에 바 의자 2개를 놓는 게 아니라 바 의자 하나에 여기에 그 공청기 하나를 위치를 했을 때 바로 건너편에 곧바로 이 활주로상 길게 이어지는 그 비주얼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패브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패브릭은 아까 전에 보셨던 84A랑 거의 동일해요. 내부 자재도 똑같고 샤시 색도 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데 뭐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주방 정도에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차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 해주시죠. 맞아요. 저희가 주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실장님. 주방으로 갈 경우에 여기 벌써 살짝 비치긴 하는데 벌써 이제 아까랑 다른 공간으로 딱 구분이 돼버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세퍼레이트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죠. 뭐 워낙 미니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춰줘도 되고 근데 또 요즘은 너무 또 하얀 느낌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데서 포인트를 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잘 맞춘 거 네. 같아요. 이대로만 나와주면 인테리어 집 같은데. 정말 맞춤이죠. 기강이 뭐 건설사가 준 게 아니라 꼭 오더메이드로 그냥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아주셨으면 한 게 저희가 무조건 소위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무조건 안 이쁜 거를 이쁘다고 하진 않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예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막 월넛 돼 있고 막 여기 뭐 네이비 돼 있는데 예쁘다 그러면 이건 사기꾼이고. 사실은 그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정말 입지적으로는 최고죠. 네. 제일 가고 싶었던 너무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이 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설치 가구들의 색깔에 대한 불만은 좀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면 그때 어두워서. 이 위에가 오크고 밑에가 하얀색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84 타입까지는. 네. 그래서 굉장히 필름지 그 부분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주인공은 지금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 이제 나노캐슬 쪽 나노시티 롯데캐슬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아하시는. 너무 하얗지도 않고 오히려 필름을 하면 이상해질 것 같은. 순정이 잘 나오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상판을 잘 맞춘 편인데 너무 하얘버리면. 하얘버리면 이게 이제 다 누래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원래 쓰시던 치아인데 혼자 임플란트 한 것 같은 느낌 나겠네요. 아무래도 얘만 하얘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율을 쓰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물천장도 여기까지 나와 있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여기까지 나와줬네요. 길게 나와요. 조명은 바꾸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바꿀 것 그건 같아요, 주면. 일단은 저희가 한번 끊어주시고요. 염 실장님, 이게 모델하우스 이거 이번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각각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티하우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좋네요. 진짜 조경 괜찮은 것 같은데. 캐슬리안 센터, 요즘 자이언 센터, 캐슬리안 센터 이런 식으로 좀 요즘은 다 이런 커뮤니티 센터는 로비 자체가 끝내주네요.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헬스장 이런 데도 그러면 다 좋고. 개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골프 연습장, 헬스장. 지금 심지어는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색감이 구현되면 피트니스 룸도 굉장히 되게 모던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롯데 뭐 동탄역 롯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빼놔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이런 조감도 관련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조감도 상에서 봤을 때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과 동간의 거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배치도가.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채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동일한 위치로 지금 되게 잘 꾸며진 것 같고 살고 싶은 아파트네요. 엄청 살고 싶죠, 여기는. 위치도 좋고 호재들도 많고 역도 생기고 향후에 이제 또 진한 신도시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도 받을 거고 뭐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아예 나와 있잖아요. 반월 나노시티요. 근데 어차피 이런 입지적인 거는 이분들이 더 잘 아시죠. 주 예정자분들이 이미 달달달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동산 두말하면 입 아프죠, 여기는. 거기서 그냥 이미 잘 보고 계시니까 저희는 어떤 실입주를 위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단 마무리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평면도를 다 봤는데 VR까지 봤는데 어떻게 뭐 크게 벗어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캐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고 평면도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굉장히 우리가 칭찬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느 아파트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 실장님? 그리고 아까 평면도 분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저희가 롯데캐슬을
이제 많이 다니시고 저도 이제 스타일링 해드린 집들을 가보면 이제 동탄역 롯데랑 좀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같이 좀 상담하실 때도 실제 시공 사례나 가구 배송 사진들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 그래도 좀 비슷하니까. 네,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의외적으로 성복 롯데캐슬 때부터 롯데하고의 인연은 좀 깊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신동탄 저기 롯데 나노시티 말고도 거기도 있죠? 망포 쪽에? 네, 망포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차차적으로 일단은 롯데 분들은 좀 롯데 위주로 영상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도 다른 아파트 영상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저희, 부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보통 시공이 끝나고 자료화 시키면은 단지별로 좀 묶어놔요. 실제로 폴더를. 그래서 동탄역 롯데가 오시면 그 전에 공사했던 롯데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그분들이 되게 유익해 하시더라고요. 창문의 크기나 뭐 내부 색상들이 비슷해서 그럼 또 이제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분들 오시면 또 동탄역 롯데나 성복역 롯데 자료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평면도도 비슷하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또 푸르지오 분들은 전에 있는 푸르지오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좀 건설사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분석 영상을 할까요? 아무래도 미리 좀 사전에 저희 분석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셔서 미리 좀 선 스타일링을 받으시려는 분들의 유입을 좀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제 바로 한 거예요. 그거예요. 네. 지금 딱 두 개 단어로 함축하자면 네. 저희 염 실장님이 지금 사전이란 말을 썼고요. 유입이란 말을 썼는데 저희는 좀 얼리버드 분들을 위주로 조금 멤버들을 구성한다고 봐야 돼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라고 하는 건 달리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들처럼 어떤 오프라인 구경하는 집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분히 심지어는 비대면으로도 예쁜 집을 그러니까 커튼, 간접 조명, 심지어 만약의 경우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필름지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인테리어 말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가구 커튼 뭐 이런 간접 조명까지 그런 거를 스타일링을 해드리는데 우후죽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오신 분들이 계셨죠. 네. 그분들을 저희가 미리 기억을 하고 대략적인 이런 프레임을 잡아드리고 커튼 하면 커튼, 가구 하면 가구 따로 세퍼레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색깔을 또는 모양을 맞춰가면서 하는 스타일링인데 이게 저희가 모든 분들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단어 사전 즉 다른 말로도 사전 점검하기 전에 그 사전 점검 동행 세대를 모집하는 거죠 저희가. 맞아요. 사실 이미 몇 팀이 있긴 있는데 다 가진 못하니까 저희가 또 수십 세대를 가진 못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염 실장님은 창호 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하자도 조금 찾아주실 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돼 있는 설치 가구도 조금 봐드리고 그래서 평형 타입별로 이렇게 한 집을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저희 멤버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 나중에 그 브라스코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전 점검 분석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표면적으로 VR이나 평면도를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진짜 우리가 사전 점검 때 보게 되는 자재, 색상, 크기 이런 거를 현장에서 조금 생생하게 전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뭐 염 실장님이 됐든 제가 됐든 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짜드리겠죠. 네. 그 부장님도 항상 현장에서 겪으시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오셨던 분이 현장에서 저희가 또 현장 브리핑을 해드리면 뭐 그쵸. 아주 짧게나마 거기서 뭐 저희가 정말 1시간을 브리핑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창호에 대해서 또 가구 배치나 우리 루카 부장님 현장에 잘해주시는 뭐 식탁의 위치 뭐 이런 뭐 드레스룸 위치 이런 거 잡아주시는 거 뭐 짧게 사전 점검날 10분씩만 들으셔도 틀리죠. 나중에 진짜 매장 오셨을 때 그 성취도가 이제 엄청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원래 일본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 게 왁구를 잡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프레임을 어느 정도 잡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용어는 아웃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왁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저희가 또 그림 그려주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또 몸개그 한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위치라든지 커튼 모양 이런 거를 또 한번 스케치하는 그런 액션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한 영상도 입주 준비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이제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번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It's very easy to be different, but very difficult to be better.